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삶을 이대로 살아가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겨우 출근하면 하루 종일 시달린 후에 지쳐 돌아오는 지겨운 삶을 왜 살아가야 할까? 정말 누구의 말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일까? 반복적인 삶에 가끔씩 힘든 일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카미의 소설 이방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은 철학자 카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닮아 있다. 메르소의 캐릭터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느끼는 무관심, 무의미, 무가치한 태도들은 언뜻 보면 현실감과는 동떨어져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씁쓸함과 공허한 내 모습을 보면 메르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 이방인의 첫 대목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비통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어머님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메르소의 무관심한 태도는 아들로서 어떠한 슬픔이나 비통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모자 관계가 틀어졌거나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또한 메르소는 직장 상사가 파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을 때도 여자친구 마리가 그에게 결혼 의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든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메르소는 의도하지 않게 아랍인을 살인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변호사와 재판관에게 귀찮다는 말만 한다.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곧바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의 태도는 주변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메르소의 행색을 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와 세상,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 그리고 나와 연인 등 이 세상 전부의 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메르소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곳이었다. 메르소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관심 있었던 것들로부터 무가치함을 느끼는 권태로움을 경험한다. 삶이 다 귀찮아지고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린다. 마치 영혼이 없는 기계와 같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허망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메르소는 어떤 이유로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사실 메르소는 학생 때 다양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했다.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원하여 갈망하고 욕망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곤 한다.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 현실의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피하고 벗어나고자 할 때 지독한 무기력과 무관심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인생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방인 소설 속 메르소가 대하는 삶의 모든 태도에서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 삶의 헛됨만이 가득하다. 직장 승진도, 결혼도, 가족의 죽음에서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 또한 메르소는 인생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끼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지독한 무기력증이 오게 된 원인은 나와 세상 간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문득 나 홀로 있다는 생각, 즉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카미는 소설 속 메르소를 통해서 허무함 아래 드리워진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설 제목처럼 메르소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철저한 이방인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는 단지 주변 인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메르소의 핵심 감정 중 하나는 지독한 낯설음이었다. 세상과 단절되어 다 끊어진 듯하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직 고독감, 소외감만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오직 나만 외딴 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불행하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뚝 떨어진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면 월요병과 함께 다시 출근하고 퇴근을 반복한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왜 나는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날 위한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비단 직장뿐일까? 우리의 일상도 육아, 집안일 등등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굳이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삶의 부조리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부조리라고 카미는 말한다. 삶의 부조리함 속에서 인간은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목표와 가치를 찾고 거기서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스스로의 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에 패배했다는 것과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은 본래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저 우주에서 먼지에 지나지 않으며 신이라는 존재 아래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카미는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조했다.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고 카미는 말했다. 이것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항이다. 카미의 저서인 반항하는 인간에서 반항하는 인간의 논리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 조건의 불의에 또 다른 불의를 보태지 않도록 정의에 봉사하고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명료한 언어를 쓰며 인간의 고통에 맞서서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카미는 반항이라고 말했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진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의미함을 알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집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자유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원리이다. 그리고 카미의 소설 베스트는 부조리한 인생에 맞서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인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죽은 쥐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찾아온다. 페스트는 도시 전체에 창궐하고 프랑스의 작은 도시 오랑시는 결국 폐쇄된다. 전염병이 창궐한 오랑시의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물리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오랑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페스트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시민들은 지독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공이 취한 행동이 바로 반항이었다. 주인공 의사 리유는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에 맞선다.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카미는 리유를 반항하는 인간의 표본이라 소개했다. 리유는 의사로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간다. 리유에게 있어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행동은 반항이었다. 그는 전염병 때문에 3명 중 1명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반항의 인물은 사회활동가 타루다. 타루는 전염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인 보건대를 창설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맞서 싸운다. 사실 소설 속에서 복원대 활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저 방역, 소독, 기록, 도표 작성 등 전염병이라는 환경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반항하는 태도는 잘 될 것이다 예상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무의미하고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의지를 갖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전염병 종식에 기여한 것은 혈청이었다. 어쩌면 전염병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다만 의사리유와 복원대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그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타로는 전염병과 투쟁하다가 죽었다. 어쩌면 그들의 반항은 결과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미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카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다. 반항은 특정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선택과 방향 그리고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카미는 이 모든 반항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성실성의 문제라고 말한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직분을 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인과 같은 영웅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원동력임을 말한다. 사회는 영웅을 좋아한다. 위기가 닥치면 영웅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카미는 이러한 영웅주의를 경계했다. 이는 나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 나라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면 된다. 고통이 와도 결국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능력도 역량도 아닌 그저 성실성의 문제라고 카미는 주장한다. 패스트는 우리에게 불행과 불운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다고 알려준다. 삶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잘못된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카미는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자 관점이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반항하는 한 우리 삶은 그 자체로 빛날 것이라고 카미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빛나는 과정 끝에는 패스트가 종식되었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행과 불운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삶이 고통인 것은 어쩌면 숙명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태도이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를 인간답게 하는 선택, 즉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 과정 자체가 곧 완성이다. 그래서 반항하는 태도가 우리 삶을 완성시킨다고 카미는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다. 소박하지만 그렇게 나의 평범한 삶은 영웅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들이 하루 더해져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삶을 이대로 살아가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겨우 출근하면 하루 종일 시달린 후에 지쳐 돌아오는 지겨운 삶을 왜 살아가야 할까? 정말 누구의 말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일까? 반복적인 삶에 가끔씩 힘든 일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카미의 소설 이방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은 철학자 카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닮아 있다. 메르소의 캐릭터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느끼는 무관심, 무의미, 무가치한 태도들은 언뜻 보면 현실감과는 동떨어져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씁쓸함과 공허한 내 모습을 보면
메르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 이방인의 첫 대목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비통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어머님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메르소의 무관심한 태도는 아들로서 어떠한 슬픔이나 비통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모자 관계가 틀어졌거나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또한 메르소는 직장 상사가 파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을 때도, 여자친구 마리가 그에게 결혼 의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든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메르소는 의도하지 않게 아랍인을 살인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변호사와 재판관에게 귀찮다는 말만 한다.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곧바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의 태도는 주변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메르소의 행색을 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와 세상,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 그리고 나와 연인 등 이 세상 전부의 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메르소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곳이었다. 메르소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관심 있었던 것들로부터 무가치함을 느끼는 권태로움을 경험한다. 삶이 다 귀찮아지고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린다. 마치 영혼이 없는 기계와 같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허망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메르소는 어떤 이유로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사실 메르소는 학생 때 다양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했다.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원하여 갈망하고 욕망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곤 한다.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 현실의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피하고 벗어나고자 할 때 지독한 무기력과 무관심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인생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방인 소설 속 메르소가 대하는 삶의 모든 태도에서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 삶의 헛됨만이 가득하다. 직장 승진도, 결혼도, 가족의 죽음에서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 또한 메르소는 인생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끼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지독한 무기력증이 오게 된 원인은 나와 세상 간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문득 나 홀로 있다는 생각, 즉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카미는 소설 속 메르소를 통해서 허무함 아래 드리워진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설 제목처럼 메르소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철저한 이방인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는 단지 주변 인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메르소의 핵심 감정 중 하나는 지독한 낯설음이었다. 세상과 단절되어 다 끊어진 듯하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직 고독감, 소외감만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오직 나만 외딴 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불행하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뚝 떨어진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면 월요병과 함께 다시 출근하고 퇴근을 반복한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왜 나는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날 위한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비단 직장뿐일까? 우리의 일상도 육아, 집안일 등등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굳이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삶의 부조리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부조리라고 카미는 말한다. 삶의 부조리함 속에서
인간은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목표와 가치를 찾고 거기서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스스로의 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에 패배했다는 것과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은 본래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저 우주에서 먼지에 지나지 않으며 신이라는 존재 아래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카미는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조했다.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고 카미는 말했다. 이것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항이다. 카미의 저서인 반항하는 인간에서 반항하는 인간의 논리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 조건의 불의에 또 다른 불의를 보태지 않도록 정의에 봉사하고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명료한 언어를 쓰며 인간의 고통에 맞서서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카미는 반항이라고 말했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진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의미함을 알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집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자유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원리이다. 그리고 카미의 소설 베스트는 부조리한 인생에 맞서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인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죽은 쥐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찾아온다. 페스트는 도시 전체에 창궐하고 프랑스의 작은 도시 오랑시는 결국 폐쇄된다. 전염병이 창궐한 오랑시의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물리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오랑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페스트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시민들은 지독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공이 취한 행동이 바로 반항이었다. 주인공 의사 리유는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에 맞선다.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카미는 리유를 반항하는 인간의 표본이라 소개했다. 리유는 의사로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간다. 리유에게 있어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행동은 반항이었다. 그는 전염병 때문에 3명 중 1명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반항의 인물은 사회활동가 타루다. 타루는 전염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인 보건대를 창설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맞서 싸운다. 사실 소설 속에서 보건대 활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저 방역, 소독, 기록, 도표 작성 등 전염병이라는 환경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반항하는 태도는 잘 될 것이다 예상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무의미하고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의지를 갖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전염병 종식에 기여한 것은 혈청이었다. 어쩌면 전염병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다만 의사 리유와 보건대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그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타루는 전염병과 투쟁하다가 죽었다. 어쩌면 그들의 반항은 결과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미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카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다. 반항은 특정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선택과 방향 그리고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카미는 이 모든 반항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성실성의 문제라고 말한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직분을 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인과 같은 영웅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원동력임을 말한다. 사회는 영웅을 좋아한다. 위기가 닥치면 영웅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카미는 이러한 영웅주의를 경계했다. 이는 나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 나라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면 된다. 고통이 와도 결국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능력도 역량도 아닌 그저 성실성의 문제라고 카미는 주장한다. 패스트는 우리에게 불행과 불운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다고 알려준다. 삶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잘못된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카미는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자 관점이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반항하는 한 우리 삶은 그 자체로 빛날 것이라고 카미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빛나는 과정 끝에는 패스트가 종식되었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행과 불운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삶이 고통인 것은 어쩌면 숙명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태도이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를 인간답게 하는 선택, 즉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 과정 자체가 곧 완성이다. 그래서 반항하는 태도가 우리 삶을 완성시킨다고 카미는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다. 소박하지만 그렇게 나의 평범한 삶은 영웅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들이 하루 더해져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